5월 말부터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수백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똥을 포함한 각종 오물과 쓰레기를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낸 건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계된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 번에 수백 개씩, 지금까지 총 3차례 살포된 오물풍선. 정말로 갈 때까지 간 듯한 북한의 도발.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반응을 보며 몇 가지 문제점과 모순을 느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부의 대응입니다. 북한은 5월 28일부터 29일 사이 오물풍선 260여 개를 1차 살포했습니다. 이는 경기도, 서울을 넘어 전북 무주, 충남 계룡, 경남 거창까지 닿았죠. 문제는 정부 및 군 당국이 1차 살포 당시 이 오물풍선 내용물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물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은 약식으로 간이 키트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다고 나오자 그냥 그대로 이를 폐기해버렸습니다. 원래 관계기관 매뉴얼에 따르면 폐기가 아니라 전량 수거해서 정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북한이 대남전단과 쓰레기를 섞어서 풍선을 보냈을 때 군과 경찰은 이를 일괄 수거해서 정밀 분석했죠. 당연한 겁니다. 안보가 뭔가요? 안전보장의 준말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 게 바로 안보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풍선을 통해 날려보낸 게 정확히 뭔지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1차 살포 당시 이를 확인한 군경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단순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일 가능성 등을 상정해서 주의 깊게 분석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1차 살포 직후 군은 현장에서 약식 검사만 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폐기해버렸습니다. 명백히 안일한 행동이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의 지적이 있었고 다행히 정부는 2차 살포 전 행안부 주도하에 초동 대응반을 꾸려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2차, 3차 오물풍선들에 대해서는 매뉴얼에 따라 수거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언론과 여론의 반응, 그리고 모순입니다. 1차 오물풍선 살포 당시 지침에 따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은 미상물체가 공중 살포된 걸 확인했으니 시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이를 발견하면 군부대에 신고해달라는 공지, 공습 예비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이 이상하게 몰아갑니다. 과잉 조치였다는 겁니다. 이게 공습 예비경보 문구를 보낼 사안이었냐면서 한밤중에 이런 문자를 받아 깜짝 놀란 시민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무서웠다, 잘 자고 있는데 문자 때문에 깨버렸다 등등 무능한 정부가 시민 불편을 끼친 것처럼 프레임을 짰죠. 우리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문제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아니,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는 둥,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둥 하면서 비판하던 게 이런 언론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안전을 위해 절차에 따라 재난 문자를 발송한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앞뒤가 맞습니까? 긴급 문자가 발송된 시점은 북한이 1차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직후였습니다.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물체가 풍선에 매달려 대한민국 영공에 뿌려지고 여기에는 심지어 기폭장치까지 달려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최악을 상정하고서 공습 예비경보를 하는 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알람이 요란해서 시민들이 놀랐다면서 그 불편을 근거로 과잉조치 운운하는 건 정말 어이없는 비판이죠. 세월호와 이태원 사고를 두고 안전을 이야기하며 정부를 비판했던 그 목소리들이 참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이 긴급 문자를 빌미로 정부 비판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안전이라는 건 그냥 정치투쟁을 위한 말장난일 뿐입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에 대한 야당과 그 정치인들의 발언들을 살펴보시죠. 일단 반응들 자체가 적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일본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 모순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기관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장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걸 두고 불과 1년 전 얼마나 큰 난리가 났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장이라도 전 국민이 방사능에 노출될 것처럼 선동질을 했죠. 일본 정부,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사까지 몇 단계에 걸친 확인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며 아주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으면 반대해야 한다며 난리들을 쳤습니다. 참고로 현재 6차 방류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일본 해역, 한국 해역, 수산물 등 그 어디에서도 유의미한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 관해서는 실질적 위협이 없는데도 온갖 과장을 덧붙여서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면서 북한의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한국의 정치인들.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한일 갈등 당시 일본이 이런 오물풍선을 보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정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국민 안정과 애국심을 호소하며 전쟁이라도 벌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유진영의 협력국인 일본에게 보이는 적개심과 경계심, 이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이자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게 좀 적용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91년 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 정세는 현재 최대 규모의 현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북한은 급속도로 밀착하고 있죠. 소련 붕괴 이후 최초입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 역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과 맞물려서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해 전쟁과 같은 이상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죠.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위협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북한은 계속해서 도발을 반복하고 있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우리 국민을 직접 살해하기도 하고 간첩 활동과 대남 공작을 늘려가고 영공을 침범하고 미사일과 해안포를 쏘고 있습니다. 이번 오물풍선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함께 봐야 할 문제죠. 단순히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는 식으로 지엽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 정책을 탓합니다. 강대강 대치를 하는 바람에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평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궤변입니다. 괜히 집 앞문을 걸어 잠궈서 강도가 든 거라는 식의 헛소리죠. 게다가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던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평화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당하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지어준 건물이 일방적으로 폭파당하는 그딴 게 평화입니까? 안전한 나라를 원한다면서 북한에 관해서는 완벽한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는 나라. 평화를 원한다면서 무기를 들고 괴롭히는 상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자는 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갈등을 못 만들어 안달인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당해도 대수롭지 않은 듯 넘어가려는 나라. 이런 모순은 결국 특정 정치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들의 비뚤어진 사상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온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과정에서요. 진영 논리에 빠져 이런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우원지였습니다.